그 다음에 제가 구체적으로 할게요. 흙냄새 퇴비는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분, 돈분, 개분이 골고루 혼합된 게 최고 좋은 거예요. 우분이 좋다, 개분이 좋다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거 보이나 모르겠네요. 크게 그릴게요. 닭이에요. 닭이에요. 닭은요 먹으면 그냥 똥을 싸요. 육식이에요. 육식이니까 똥도 영양가가 높아요. 인산도 높아요. 소는요, 이거 소예요. 이거 소니까 알아서 하세요. 소예요. 소는 풀을 먹어요. 초식이에요. 초식. 그리고 위도 여러 개가 있어요. 위를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곱창인가 뭐 먹고 싶네요. 창자도 되게 길어요. 창자에서 소화 효소가 나와요. 그래서 똥을 딱 싸면 이 안에 미생물이 바글바글해요. 다시 말하면 부숙이 잘 돼요. 그 대신에 영양가는 떨어져요. 닭은요 영양가는 많은데 부숙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합친 똥이 최고 똥이에요. 이해갑니까? 또 소는요 이렇게요. 이렇게 위가 여러 가지, 염소도 마찬가지. 소나 염소는 위가 여러 개 있는 동물인 경우에는 꼭 소금을 먹여요. 그래서 똥에도 염분이 많아요. 이해갑니까? 육식은요 발효가 안 되니까 가스가 많이 나와서 가스 피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골고루 섞인 게 좋아요. 규모가 큰 퇴비 공장이 좋다. 여러분 스마트폰 사면은 삼성 거 살래요? 저 우리 동네에서 만든 스마트폰 살래요? 삼성 거 사겠죠. 뭐 세탁기는 LG인가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회사도 중요해요. 또 한 가지는 도축 폐기물이나 음식물 폐기물이 없어야 돼요. 예, 그거예요. 요것들을 제가 설명을 할게요. 기본은 저겁니다. 그러면 퇴비는 어떻게 만들고 왜 좋은 퇴비를 고를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퇴비는 되게 복잡해요. 시간이 되면 유박비료, 유기질비료도 얘기할게요. 퇴비는요 하루 종일 강의해도 다 못해요. 유기질비료는 간단해요. 20분 강의하면 딱 보기만 하면 가격이 얼마, 효과가 좋을지 나쁠지 다 알아요. 퇴비가 복잡해요. 복잡한 이유를 설명할게요. 또 한 가지 이것도 할 거예요. 지금 냄새가 나는 퇴비예요. 그런데 10분만 노력을 하면 냄새 안 나게 만들 수 있어요. 10분만 노력하면 돼요. 냄새 안 나게 만드는 방법. 냄새 안 나야만 퇴비차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이걸요. 오늘 할지 다음에 할지 모르지만 하겠습니다. 이것도 있어요. 야, 3,800원짜리가 좋아? 5,000원짜리가 좋아? 퇴비가 어느 게 좋은지를 볼 줄 알면은요, 3,800원짜리가 더 좋구만. 이렇게 퇴비를 보고 좋은 걸 고를 줄 알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퇴비는 되게 복잡해요. 왜? 가축분하고 텃밥을 혼합한 다음에 교반시키고 후숙시켜서 5달, 6달 돼야만 퇴비가 다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모든 자연적인 발효는 6개월은 지나야 돼요. 간장도 6개월 지나야 맛이 나요. 된장도 6개월은 지나야 돼요. 젓갈도 6개월 지나야 돼요. 그런데 유기질비료는 기름 짠 걸 그대로 혼합을 해요. 아주 쉬워요. 미생물은 무조건 죽었냐 살았냐예요. 아니다. 센터 미생물만 쓰면 돼요. 다른 거 쓸 필요 없어요. 시중에서 아무리 비싼 미생물도 센터 거보다 못합니다. 그것도 보여드리려면 보여드릴게요.
퇴비나 유기질 비료나 다 유기물을 미생물이 먹어서 토양 좋게 하는 거로구나. 다 뺄게요, 이거 다요. 차이도 다 뺄게요. 예. 예. 이거예요. 퇴비는요, 발효시킨 거예요. 양분 표기 안 한다고 그랬어요. 효과가 빨라요. 주면은 금방 물에 녹아서 여러분, 퇴비는 국물이 진짜일까요? 건더기가 진짜일까요? 국물이에요. 이거랑 똑같아요. 야, 사골 국물 따랐는데 야, 건더기가 진짜 아니야? 그래서 건더기는 시부모님들이고 국물은 지가 먹으면 그 며느리 쫓겨나야 돼요. 그냥 있어야 돼요. 국물이 진짜예요. 건더기는요, 미생물이 먹다가 못 먹어서 남긴 거예요. 효과가 빨라요. 미생물이 있어요. 여기에 미생물이 살아요. 그래서 포대에다 구멍을 뚫어놨어요. 왜? 미생물이 호흡하라고. 그리고 퇴비에는 여러분이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구멍들이 뚫려 있어요. 유기질 비료는요, 유기물은 많지만 발효가 없어요. 핵공 같아요. 효과가 느려요. 미생물 없어요. 미생물이 없으니까 유기질 비료에는 구멍이 없어요. 구멍이 있으면 불량품이에요. 예. 퇴비는 회사마다 품질이 천차만별이에요. 예. 자가퇴비 만드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 퇴비는 어떤 피해가 날까? 악취가 나면 무슨 문제점이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있는데요. 중간중간 설명할게요. 예. 처음부터 흙냄새나 곰팡이 냄새나 부엽토 냄새 나는 퇴비는 최고 퇴비예요. 아마 10% 20%도 안 돼요. 약한 악취, 조금 냄새가 나는 것은 불과 10분 20분이면 냄새 안 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강의할 거예요. 그러나 이건 정말 나쁜 거예요. 도축잔재물이나 음식물 폐기물이 들어간 거는 아주 심한 악취가 나요. 시설이 불량해도 악취가 심해요. 만든 걸 잘못 만들어도 악취가 심해요. 토양병을 일으키는 것도 악취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취 나는 퇴비는 토양을 악화시킨다고 보면 돼요. 야, 나 지나가는데 야, 저 밭에서는 퇴비를 잘못 줘서 그런지 너무너무 냄새나.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저 밭은 땅속에서 병균들이 우글우글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뿌리옥병, 시드름병, 뿌리 썩은 병은 다 퇴비가 옮긴다고 보면 돼요. 법에 나와 있어요. 퇴비법에 나와 있어요. 네. 토양병을 옮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비는 정말 잘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콩농사를 할 때 악취 퇴비를 썼다. 그러면 수확량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콩은요, 토양에서 뿌리옥 박테리아가 자라요. 뿌리옥 박테리아가. 근데 병균이 들어가면 이 뿌리옥 박테리아가 활동을 못해요. 그러면 작물이 못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약에 흙냄새가 났다면 다 좋은 거예요, 이건요. 다 좋은 거예요, 이건. 네, 악취가 났다. 다 나쁜 거예요, 이건요. 급하게 만들었거나 나쁜 사람이 만들었거나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건 이것 때문이에요. 옛날 박통은요, 화학비료 지원 정책을 했어요. 그러다가 문민정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여기 김영삼 대통령 이름 얼굴 사진 빠졌네요. 요 세 사람이 신경을 많이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퇴비 정책으로 바꿨어요. 그것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퇴비가 문제가 생겼어요. 왜 문제가 생겼느냐? 박정희 대통령은 무조건 식량 자급자족이야. 생산량을 높이는 건 화학비료예요.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정권을 딱 잡으니까 옛날 군사정권하고는 바꾸고 싶었을까요? 그냥 하고 싶어요? 뭔가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도교수들이 자꾸 불려갔답니다. 학자들을 직접 부르진 않았겠죠. 농림부 장관이 불렀겠죠. 부른 다음에 야, 박정희하고는 달라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토양을 신경을 안 썼습니다. 예. 화학비료 줘서는 토양이 좋아질 수가 없고 토양이 나빠졌습니다. 야, 그럼 흙살리기 운동해야 돼.
그래서 흙살리기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야, 흙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 퇴비도 많이 주고 미생물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 미생물이 김대중 대통령 때 준 거예요. 차근차근 언제 그보다 좀 늦게 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한꺼번에 주지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정책을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가 생겼느냐? 예.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시작했는데 김영삼 대통령은요, IMF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렸어요. 다른 거 못했어요.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한 거죠. 예.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퇴비에다가 보조를 지금처럼 5,000원짜리인데 정부 지자체가 2,000원을 보조해줘요. 그러면 퇴비 공장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져요. 박정희 대통령 때는요, 퇴비 공장이 50개밖에 없었답니다. 이 50개는 대부분 다 일본 수출하는 퇴비 공장이었대요. 근데 퇴비 공장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이놈 저놈 다 퇴비 공장 하는 거예요. 깡패들이 더 많았어요. 깡패들이. 왜? 우리 동네에 퇴비 공장 들어온다면 주민들이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 됩니다 해요. 안 됩니다. 그거를 이기려니까 독한 사람들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이 되니까 1,300개 별의별 공장이 다 생겼어요. 정말로 나쁜 공장도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뭘 했느냐? 안 되겠다 이거.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를 만들라. 그렇게 만들어서 퇴비 공장을 규모화하고 좋은 퇴비 만들어라 했어요. 아, 이제는 큰 퇴비 공장, 작은 퇴비 공장이 나뉜 거예요. 큰 공장은요 100억 투자합니다. 100억. 그러니까 내가 공장도 딱 보면 큰 공장인지 작은 공장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퇴비가 이렇게 어렵냐? 퇴비를 만드는데 5, 6개월 걸려요. 와, 5,000원짜리 퇴비 한 포대 5, 6개월 걸리면 장사꾼으로는 할 일이에요, 못할 일이에요? 못할 일이에요, 이거. 못할 일이죠. 왜 이러느냐? 개분, 덤분, 오븐을 넣고 톱밥을 넣은 다음에 교반을 시켜요. 여기선 열이 나고 김이 나고 악취가 나요. 2, 3주 동안. 그러다가 열이 좀 내려가면 창고에 넣어서 넉 달 이상 놔둬야 돼요. 그래야 흙냄새가 나요. 와, 야, 저거 돈 벌 수 있을까? 여기에다가 퇴비를 1,000포대를 깔았어요. 써놨어요. 그러면 한 포대 5,000원이에요. 1,000포대 해봐야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은요, 한 사람 인건비예요. 그러니 얼마나 공장, 창고가 커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부속을 시키는 거요, 교반을 시키는 거는 쉬워요. 왜? 다 자동이에요. 다 옛날엔 사람이 하다가 자동이에요. 그 다음 오른쪽에다 쌓아놔요. 근데 이 숙성 창고가 크냐 작으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게 크면은 퇴비를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장들이 아주 큽니다. 저건 뭐냐? 개인은 못해요. 개인은. 왜? 개인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농협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 뒤집기를 할 때, 기계로 막 뒤집기를 할 때 온도가 팍 올라가요. 이때 병균이 죽어버려요. 그 다음은 창고에 놓고 오랫동안 놔두면 좋은 미생물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지나야만 흙냄새가 나요. 아, 내가 사는 퇴비가 흙냄새가 나면 보통 고생하지 않은 거로구나. 악취 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예, 뺄게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뭘 했느냐? 안 되겠다, 이거 공장을 저 따위로 놔두면 우리나라 토양을 살리겠다고 놓은 퇴비가 토양을 못 되게 되겠구나. 그래서요, 정부 30%, 자부담 20%, 정부 30%, 지자체 50%를 줘서 60억 내지 100억을 지원하고 농협이 주도가 된 다음에 광역 친환경 단지 퇴비 공장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거기는 꼭 퇴비 공장 이름이 무슨 농업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이 찍혀 있습니다.
이제는 큰 공장인지 작은 공장인지 알겠어요? 예? 예. 이게 있으면, 요게 찍혀 있으면 나쁜 건 안 넣어요. 단지 주문이 밀리면 넉 달 동안 놔둬야 될 거를 2달이나 석 달, 한 달 놓고 팔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만드는 걸 잘못 만들진 않아요. 여기는 충북이네요. 충북은 옥천, 진천, 증평, 괴산, 충주, 제천에 있습니다. 괴산에 있어요. 괴산에요. 괴산하고 음성 사이에 하나 있어요. 아, 저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사천에서 물어본 거예요. 어떤 농업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3,800원짜리가 있고 5,000원짜리가 있는데 어느 게 좋은 거예요? 나는 안 봤잖아, 이거를. 사진만 봤거든요.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면 내가 딱 판단을 해요. 물어보죠. 친환경 광역단지라고 쓴 거 보니까 농협에서 만들었네요. 노무현 대통령이 돈 주니까 만든 거네요. 시설도 좋고 그럴 거예요. 또 하나는요, 농협은 나쁘게 만들어 돈 벌려고 할 리가 없어요. 왜? 조합장 게 아니에요. 조합장이 퇴비 잘못 만들면 선거에서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가 크네요. 이 회사는요, 난 잘 몰라요, 저건요. 모르지만 전화로 물어보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사장님, 네 회사, 저 퇴비 공장은 큰 공장이에요, 작은 공장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물어보면 욕 듣죠. 이게 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요, 영동인데요. 영동에 우리 저 장목반님, 어디 저 산업시찰 가다가 사장님네 퇴비 공장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괜찮습니까? 그때 오세요. 그러면 무조건 좋은 데예요. 아, 지금 날짜, 이게 일정이 안 맞네요. 다음에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가면 됩니다. 왜? 모든 퇴비 공장은 냄새가 고약합니다. 똥 갖다 놨는데요, 뭐. 그런데 좋은 공장은요, 막 뒤집기를 하는 곳은 냄새가 많이 나요. 근데 창고는 냄새가 안 나요. 그러니까 창고에 가서 손으로 퇴비를 만지면서 이렇게 좋습니다. 그런 공장은 우리나라에 100개 내지 150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한 4,500개는요, 못 오게 해요. 몰래 갔다가 몽둥이로 맞아 죽습니다. 뭐 사진 찍으러 왔을까봐. 그러니까 전화로 물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이젠 퇴비를 볼게요. 보니까 개분하고 우분 들었네요. 여기도 개분, 우분, 돈분이 들었네요. 이건 다 괜찮아요. 근데 개분이 많네요. 개분이 많으면 영양가는 많고 부숙이 안 됐을 것 같고, 우분이 많으면 부숙은 잘 되는데 영양가가 작은 것 같아요.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는 내가 보기에 냄새가 안 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냄새가 좀 날 것 같은데요. 많이 나거나 나요. 안 나게 할 수 없어요, 이거.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예, 이건 냄새 안 납니다. 요건 냄새가 나요. 그러면 난 싼 거 사겠어요? 영양가가 많고 적으면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여기에 유기물만 30%라고 돼 있지 NPK 표기를 안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퇴비는 영양가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그것처럼 꼼꼼히 보면 알 수 있다. 예. 그러면 왜 냄새나는 걸 팔까? 그거는요, 파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공장이 저희 공장은요, 퇴비를 1년에 20만 포대를 팝니다. 그럼 여러분 되게 많은 것 같죠? 20만 포대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돈으로 해봐야 10억이에요. 10억으로 직원 월급 주고 전기세 내고 차량 운반하고 이것저것 떼고 나면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버니까요. 이 사람은 이런 거예요. 도축 잔재물이나 폐기물을 혼합하고 싶어요. 왜 혼합하냐? 요거를 가져오면 돈을 받아요.
아, 여기 영동축산인데요. 이거 도축장인데요. 그 도축 폐기물이 30톤이 나왔습니다. 좀 퇴비공장에서 처리해주면 안 될까요? 그럼 퇴비공장은 좋아해요. 왜? 아, 그거요. 얼마 주실 거예요? 그러면 뭐 1,000만 원으로 안 될까요? 그러면 아, 안 돼요. 요새 1,500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돈을 받고 처리해줘요. 근데 도축잔자물은 발효가 안 돼요. 제가 가끔 귀농인 교육하러 가면 귀농 중에 이런 사람 있어요. 가끔 있어요, 이거요. 아, 우리 집 앞으로 길이 하나 있는데 고라니가 차에 치여 죽었답니다. 금방 죽었대요. 이걸 잡아먹으려니까 좀 찝찝하고 묻어주려니까 귀찮고, 아, 이것도 양분이구나. 그래서 는 잘라가지고 통에다 넣고 센터 미생물 집어넣고 소금 집어넣고 발효를 시키고 있어요. 교수님, 저요 10년이 지났는데도 뚜껑 열면 냄새가 고약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언제 되면 냄새가 없어지고 발효가 끝나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글쎄요, 한 4, 50년 지나면 안 될까요? 그때 되면 아마 그분도 돌아가셨을 거예요. 발효 못 시켜요. 냄새가 고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아주 고약한 것들은 요걸 넣어요. 왜? 그래야 돈 버니까요. 이런 공장은 시설도 부실해요. 만드는 것도 부실해요. 그러면 악취가 심해요. 특히 참지 못할 정도로, 이거는 가축동 냄새가 아니고 이상한 냄새가 나면 도축잔재물 넣은 겁니다. 음식물 찌꺼기는요, 예. 집에서 나오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식당이나 아파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는 비닐 쪼가리, 플라스틱, 은박지가 많아요. 이걸 갈아버려요. 갈아버리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버려요. 외국의 논문을 보면요, 상추를 심었더니 상추에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답니다. 그거를 쥐를 먹였더니 쥐 혈관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 이물질 때문에 참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넣지 마세요. 공짜로 주더라도 안 주는 게 좋아요. 이런 사람은 괜찮아요. 그거 나 땅 아니야. 나 임대했다가 3년 있으면 돌려줘 버릴 거야. 그 사람은 써도 돼요. 아무튼 저런 문제점인데 왜 그럴까? 처리를 못해요. 왜 처리를 못하냐면 원래 도축잔재물은 동물 화장장에서 화장을 시켜야 돼요. 동물 화장장을 못 지어요. 못 지으니까 환경부가 이렇게 한 거예요. 도축잔재물을 퇴비에다 넣어도 된다. 그 대신에 보증표에 표기를 해라. 이거 표기 안 하면 안 돼요. 막 잡지 않은 사람은 표기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도축장에서 1년에 500톤이 나왔다. 그러면 검사를 해요. 500톤 어떻게 처리했어요? 예, 이 공장에다가 몇 톤 주고 몇 톤 줬습니다. 그럼 여기다 조사가 나와요. 당신네 도축장에서 어떻게 처리했어요? 저희는 14.8%를 넣고 몇 포대를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아기가 맞아버려요. 안 할 수 없어요. 저걸 넣고도 안 넣었다고 하는 사람은 막 잡은 사람이에요. 걸리면 폐업하겠다는 거예요. 영창 가고 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퇴비를 이름을 보고 사면 안 돼요. 저는 농업인을 많이 알아요. 이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다름이 아니라 퇴비가 강의할 때 곤혹스러울 걸 알려드립니다. 토곡 퇴비가 향도 좋고, 토곡이잖아요. 성분이 괜찮아서 200포대를 썼는데 냄새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유박 등은 빠지고 동물성 잔재물이 포함되어 있네요. 회사 이름도 같아요. 상표도 같아요. 그림도. 근데 보증표가 달라요. 요거는 악취가 없고 괜찮은 퇴비예요. 요거는 도축잔재물이 들어간 퇴비예요. 그러니까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나한테 어느 공장 퇴비는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몰라요. 꼭 보증표를 봐야만 알 수 있다. 됐죠? 예. 그래서 시에서는 아마 여기 명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음식물 처리가 힘들어서 저렇게 줘요. 공짜. 제주도는요, 한 포대에 1,000원인가 줘요. 그래서 내가 그러죠. 쓰지 마세요. 그래도 농업인들은 쓰는 사람이 꽤 있죠. 있으면 토양이 망가지거나 미세 플라스틱이 있고, 아, 우리 밭에서 나오는 건 나 안 먹을 거야. 그러면 괜찮지만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됐네요. 예. 요령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예. 토양병이 왜 범인일까? 원래는 토양을 좋게 하려고 퇴비를 준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는 토양병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토양 좋아지라고 퇴비를 주기 시작하니까 여기 하우스에도 토양병, 저기 하우스에도 토양병, 토양병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회의를 많이 하죠. 네? 야, 어떡할까? 자꾸 범인은 퇴비 같은데, 야, 이 퇴비를 어떻게 하면 토양병을 안 걸리게 할까? 그래서 회의를 여러 번 한 끝에 퇴비법에다가 요걸 써놨어요. 다음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되어서는 안 됨. 대장균, 살모넬라. 다른 비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이 없어요. 근데 가축분 퇴비에만 이 말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퇴비에는 병균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도 악취가 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네. 실제로도 제가 자꾸 지능청에 있는 후배한테 얘기하죠. 야, 저런 데이터 있으면 줘라 했더니 작년에 요 데이터를 보냈더라고요. 네. 축산분뇨가 처음에는 대장균이 축산분뇨에 다 있어요. 퇴비를 만드는 동안에 줄어들어요. 그리고 퇴비를 완전히 만들어서 흙냄새가 나면 병균이 다 죽어버려요. 아, 그러면 퇴비를 흙냄새 나는 걸 고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해갑니까? 네. 예. 또 오늘 시간이 나면 냄새 안 나게끔 하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됐네요. 자, 이제는 뺄게요. 그냥 이것도 뺄게요. 이건 다음에 할 거예요. 다음에 할 거니까 빼고요. 다음에 하니까 빼고. 이제 퇴비에 대한 거 여러분이 볼 때는 항상 다른 거 보지 않고 보니표 봐라. 아, 개본 20, 우분 20, 돈분 10. 괜찮구나. 그거보다 밑에 있는 우분 65. 요게 더 발효가 잘 되겠네. 위에 있는 거는 영농조합법인 김제 완주 축협은 잘 못 믿어요. 농협은 믿어도. 왜냐하면요, 농협조합원은 농업인이에요. 농업인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조합장 책임이에요. 축협은 조합원이 축산농가예요. 축산농가는 우리 돼지 죽은 거 어떡할까요? 문제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축협은 별로예요. 야, 이것까지 다 저기 동영상에 찍으면 안 되는데요.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모든 비료는 다 저렇게 보증표를 봐라. 위에 있는 것은 우분이 65% 발효 잘 되겠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개분 55. 야, 냄새 주의해야 되겠네.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저 샘골 농업협동조합이 어떤 된지 아세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만든 퇴비공장입니다. 1년에요. 처음에 만들 때 280만 포대를 만들려고 했대요. 근데 좋다고 인기가 끄니까 요새는 600만 포대가 팔린답니다. 600만 포대면 얼마인지 아세요? 농협이요, 하루에 퇴비를 1억 원어치 파는 거예요. 연간 소득이 총 판매 금액이 300억 원이랍니다. 저 회사는, 저기 동네는 아마 조합원들 편하겠죠. 여러 가지 혜택이 많겠죠. 돈이 많으니까. 예. 됐네요, 이제는 다. 다른 것들은 뺄게요.
선생님. 예. 그 동네 축사에서 사온 탭이요. 예. 저 소축사에서 예. 냄새가 그 조금 아주 조금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예, 설명드릴게요. 자요. 퇴비가 반려돼야 된다니까 몇 년 전에 정부가 이런 정책을 만들었어요. 농가들이 축사에서 가져가는 게 많다. 야, 이것도 발효 안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축사에서 나가는 것도 발효시켜야 된다는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부습도라고 해서 부습도 측정기가 있어요. 기술센터에도 있어요. 그걸로 측정하게끔 돼 있어요. 오케이. 가져온 다음에 문제예요. 가져온 다음에 뭐가 문제냐? 요것이 문제예요.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엔가 남원을 갔다가요. 남원을 갔는데 예. 그 가져온 퇴비예요. 이게 어디 있나? 예. 가져온 퇴비인데 퇴비야. 어디다 있나 모르겠네. 사진 찍어서 제가 메일로 보내놨는데 보낸 메일 함에 있나? 남원 퇴비 여기 있네. 비 맞은 퇴비 여기 볼게요. 예. 확인 다운로드해서 여기에 있나? 아니구나. 여기에 있나? 여기 다운로드에 있나? 전에 나온 탭이 비닐봉지를 봤는데요. 아니야. 아까 제가요. 저요. 이쪽이 나오는데 제 맨 아래. 예. 뭐냐면 요거 그냥 할게요.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 요런 사진입니다. 퇴비를 가져오잖아요. 두 가지 사진을 제가 찍었는데 하나는 비닐을 잘 씌워서 돌을 눌러놓은 사진이에요. 하나는 비닐이 벗겨진 거예요. 이렇게 벗겨졌어요. 막 비가 계속 맞게 돼 있어요. 요거 한 거거든요. 가져와서 비만 안 맞을 건 쌓아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바로 시킨 거잖아요. 내가 된장을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근데 며느리가 하면 좀 욕 들을 건가? 며느리가 비 올 때 된장 독 항아리 뚜껑을 안 닫아 버렸어요. 그 된장 계속 맛있을까요? 잘못하면 썩을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별로 안 난다면 그 축사가 잘 만든 거예요. 잘 만든 거니까 가져오게 되면 고이지 않는 것 좀 높은 데다가 넣고 비닐을 씌워서 돌을 눌러놔 버리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두 달, 두세 달 있다가 열어보면 냄새가 더 안 나요. 그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비 맞으면 작살나버려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또요. 퇴비에 대한 거예요. 퇴비 받을 때 저기 바닥에 깔고 저기 받는 게 나아요? 그냥 냉땅에 상관없어요. 저기 사진은요 밑에 뭘 좀 깔아놨더라고요. 깔아놔서 비닐 씌워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했다가 쓰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비 맞으면 안 된다. 그 퇴비에다가 센터 미생물을 넣으면 도움이 될까요? 손해낼 건 없습니다. 네. 근데 너무 아까워요. 왜? 센터 미생물이요. 한 통 만들 때 150만 원 들어가요. 원료값만. 귀한 거죠. 넣으면 아주 괜찮습니다. 좀 좋습니다. 돈 안 받고 공짜로 줘요? 공짜로 줘요? 오, 영동이 돈이 많네요. 또요. 퇴비와 관련된 거. 예. 개불 사인에다가 한 포가 더 나오는 너무 안 센가 이거? 이거예요.
샤인에다가 이거부터 할게요. 보통 나무에다가 비료를 얼마 주면 좋을까? 여기에 보면요. 보면 비료는요. 비료 포대 뒤에 앞에 건 뺄게요. 시간 때문에. 비료 포대 뒤에 있는 것처럼 주는 게 좋아요. 그냥 정한 거 아니에요, 이거요. 뭐냐면 보세요. 얼마인데 사과배, 단감, 포도 등은 한 주당 10에서 20kg. 요 정도 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아까 선생님 토양 검증했었구나. 아까 퇴비는 유기물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유기물이죠. 근데 선생님 거 검사한 거는 기준이 30인데 29 나왔던 것 같아요. 검사한 거예요. 예? 그러면 퇴비 그 빛은 여기 저기가 아닐 것 같아요. 예? 아까 그 대부분 눈밭은 예. 처음에 눈밭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걸 딱 보는 거예요. 검사했더니 기준치보다 많다. 그러면 줄여야 돼요? 안 줄여야 돼요? 오케이. 했더니 뭐 비슷비슷해요. 적정치하고 비슷비슷하다. 그러면 지금처럼 줘도 돼요. 단 아까 개분은 발효가 잘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가스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맡아봐야 되겠네요. 또 한 가지는 샤인을 한다면 비가림 할 거 아니에요. 비가림을 하면 지금보다 추웠을 때는 개분을 주더라도 냄새가 별로 안 나요. 그러다가 한번 물 줘놓고 지금처럼 날씨가 따뜻하고 하우스가 날씨가 좋아지면 가스가 팍팍 올라와 버려요. 그러면 축창 열어놔야 돼요? 안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개분은 잘 안 쓴다는 거예요. 왜? 우분은 써봐야 피해는 안 나타나요. 그렇지만 개분은 재수 없으면 피해가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분을 소 축사에서는 소똥을 막 공짜로 막 안 줘요. 주긴 주더라도 막 아까운 거 주듯이 줘요. 또 그냥 주지 않고 소 축사에 까는 톱밥이라도 갖다 줘야 소똥을 줘요. 그러나 닭똥은 막 공짜로 막 줘요. 실어다 달라면 실어다 주기도 해요. 왜? 발효가 안 되니까 퇴비 공장이 잘 안 받아요. 이해됩니까? 네. 우분을 가져오면 금방 막 퇴비를 만드는데 개분을 가져오면 뭔가 시간이 느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져오면 이게 제일 좋은 거죠. 포크레인이 있다면 좋고 아니면 빌릴 수 있다면 우분 갖다 놓고 개분 갖다 놓고 섞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하나만 주는 건 별로 안 좋은 일이다. 또요. 예. 예. 선생님 뒤에 가서 꼭 뒤에 가게끔 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요? 같은 금액인데요. 예. 텝인데 예. 청건성 식물 중에 뿌리가 덜 들어가는 그 청건성하고 신건성하고 주는 시기 좀 알고 싶습니다. 아, 천건성과 심근성에 주는 시기를 알고 싶답니다. 아, 앞에서 제가 이게 진도가 느릴까봐 미리 막 지나가 버렸거든요. 막 지나갔는데, 그거를 할 때, 예, 천근성, 심근성을 연결해서 설명을 드릴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볼게요. 유기질 비료는 냄새도 볼 필요가 없고 보증표만 봐야 돼요. 왜 보증표만 봐야 되느냐? 그건 요것 때문이에요. 이것도 필요 없어요. 원료를 창고에다 넣었다가 포장기에 넣어서 포장해서 팔아버리면 돼요. 완전 퇴비하고는 완전 다르네. 퇴비는요, 면적도 넓어야 되고, 그 교반기에다 기계도 놔야 되고, 창고에다 놓고 창고에서 막 1000평, 2000평 해야 돼, 창고가. 그래서 큰 회사들은 창고만 1000평이 넘어요.
2,000평 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남이 창고 빌어도 돼요. 임대했다가 원료도 수입하는 게 많아요. 포장해버리면 돼요. 야, 원료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면 되겠네. 그래서 원료를 보는데 원료는 다 보증표에만 써 있어요. 다른 데 안 써 있어요. 요것만 알면 돼요. 요거 왼쪽에 있는 1, 2, 3, 4, 5, 6, 7, 8만 알면 돼요. 보증표에 어분이 얼마, 미강박이 얼마, 아주까리박이 얼마, 음식물 폐기물이 얼마, 요게 나와요. 음식물 폐기물은 이름은 요렇게 안 나오고 음식물 건조 분말인가 이렇게 나와요. 예. 폐기물로 만든 거예요. 아, 근데 저 사람 희한하네. 위에 거는 빨간 글씨로 쓰고 밑에 건 왜 파란 글로 썼을까요? 1. 왜 썼을 것 같아요? 예? 아, 가격 차이는 여기 써놨잖아. 이거 답이 있는 걸 할 리가 있겠어요? 참말로. 예? 단백질이요? 70점은 돼요. 100점은 아니에요. 동물성, 식물성이에요. 그래도 여기는 물어보니까 금방 알았네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위에 건 글자가 2개고요. 밑에 건 글자가 3개예요. 또 어떤 사람은 눈도 밝지. 위에는 분자가 붙었고요. 밑에는 박자가 붙었어요. 근데 동물성, 식물성입니다. 저게 가장 중요해요. 동물성이 비싸요? 식물성이 비싸요? 예. 그래서 유기질 비료는 그게 표시가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느냐? 동물성, 식물성이 있으면 혼합 유기질. 동물성은 없고 식물성만 있으면 혼합 유박. 혼합 유기질이 비싼 거예요? 혼합 유박이 비싼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료를 살 때는 꼭 이걸 봐야 돼요. 위에 저기 써 있죠. 여기. 예. 혼합 유기질이냐 혼합 유박이냐. 이해됩니까? 네. 자, 혼합 유기질은 조금 질이 좀 좋은 거예요. 혼합 유박은 싼 거예요. 야, 유박 비료 있니? 요거는요, 야, 싼 거 있냐? 이거예요. 예? 나는 퇴비가 아니고 혼합 유박 쓰고 있어. 유박 쓰고 있어. 그러면요, 유기질 비료 중에서 싸구려 쓴다는 거예요. 예? 자, 왜 혼합 유기질일까? 요거는요, 여기는 동물성 골분이 들어있어요. 여기는 골분도 없고, 어분도 없고, 대두박도 없어요. 아, 그래서 이건 싼 거로구나. 요거 가격이잖아요. 요거는 그래서 가격이 중상이에요. 요거는 가격이 하예요. 이해 갑니까? 네. 저것만 딱 보면 다 끝나버린 거죠, 저는요. 선생님, 예. 동물성 성분이 높은 게 더 좋은 건가요? 퍼센티지가? 자, 이거예요. 저요.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한 걸 설명할게요. 왜 어분이 좋을까? 어분은요, 영양가가 많아요. 또요, 어분의 특징은 뭐냐면 영양가가 질소하고 가리만 해도 10%가 넘어요. 인산까지 포함하면 13%나 돼요. 야, 근데 왜 2개만 했어? 어분을 만들 때는 난 멸치로만 만들 거야, 나는 고등어로만 만들 거야, 이렇게 만들어야 5간 잡덩이가 다 들어와요. 그래서 2가지만 표시한 거예요. 그리고요, 어분은 발효가 생선은 발효가 잘 돼야 안 돼요. 효과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분이 들어가 있는 비료는 아주 효과가 빨라요. 야, 올해 샤인이 많이 나왔는데, 샤인이 수확이 많은데, 이거 빨리 수세를 회복해야 돼. 그러면 어분 들어간 걸 써야 돼요. 야, 나 지금 수세가 너무, 올해는 많이 안 달려서 수세가 너무 세. 그때는 아주까리박 많은 걸 써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요거는 효과가 느려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예. 그러면 저런 걸 갖고요, 장난을 해요, 사람들이. 예. 예. 그러면 이제 딱 보기만 하면 알아요. 이 비료는 혼합 유박이에요, 혼합 유기질이에요? 유박. 여러분, 컨닝할 필요도 없어요.
비료 포대를 보면 돼요. 요거는 비싼 걸까요? 싼 걸까요? 왜? 보세요. 아주까리박. 야, 제일 싼 게 여기 있네. 이게 표시해놨구나. 싼 게 70%. 야, 이건 쌀 수밖에 없네. 예? 효과도 느리겠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박퇴비를 12암이 괜찮은데요. 유박퇴비는 우리나라에 없어요. 유박이면 유박, 퇴비는 퇴비죠. 없어요. 혼합 유기물 퇴비 이것도 없어요. 이런 필요가. 잘못 질문한 걸 내가 써놓은 거예요. 보니까 아주까리박 최종 유박 20%예요.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아주 싼 거예요? 아주 싸구려요. 아주 싸구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분이나 이런 걸 어분이나 대두박이 많으면 곰팡이가 빨리 펴요. 대두박, 콩 빨리 펴요. 발효도 잘 돼요. 아주까리박은 발효가 느려요. 그러니까 수세가 센 곳에는 아주까리박이 많은 거, 수세를 높이려고 하는 것은 어분이나 대두박이 많은 거. 이해 갑니까? 감이 잡혀요? 네. 예. 여러분 교재에도 제가 적어놨어요. 교재도 있어요. 이런 거예요. 나쁜 유기질 비료업자들. 농업인이 보증표를 안 보는 걸 알고 싸구려를 비싸게 팔았어요. 이 비료는 혼합 유박이에요? 유기질이에요? 혼합 유박이에요? 혼합 유기질이에요? 유기질이에요. 왜 유기질이에요? 근데 싸구려를 많이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예,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거를 장사꾼들이 쪼개 먹기도 해요. 저요. 제가 2014년도에 농업 마이스터 제자에게 이렇게 했죠. 이걸 설명해 줬어요. 야, 혼합 유박은 싸구려야. 혼합 유기질은 비싼 거야. 근데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친환경과수과 임누구입니다. 저기 위에 이름이 있구나. 이미선이에요. 시중에 나와 있는 유박 가격이 15,000원이라면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학교에 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급하게 문자가 왔어요. 왜? 그때 유박이면 8,000원 하는 돈이에요. 근데 15,000원을 10년 넘게 써먹었답니다. 사다 썼답니다. 오랜 단골이고 서로 믿는데요. 그래서 우리 밭에 비료 200포대 갖다 놓으세요. 하면 딱 갖다 놓으면 대농이에요, 이 사람이요. 근데 쏘은 거예요. 속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답장은 저하고 문자로 왔다 갔다 해본 사람은 알지만 아주 간단하게 보냅니다. 저 복잡하게 안 써요. 저한테 문자 보낼 때도 안녕하십니까? 글 쓰면 헷갈려요. 그냥 본론만 하면 돼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 유박 안 사면 됩니다. 간단해, 안 간단해요? 저거를 10몇 년 동안 저렇게 샀답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하니까 강의할 때 자료를 갖고 그 사람한테 전화했대요. 나를 뭘로 알고 이렇게 속여 먹었냐. 그랬더니 주인이, 회사 사장이 당장 달려와가지고 포대를 보더니만 이렇게 하더랍니다. 아이고야,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인쇄가. 장사꾼은 돈에 대해서 믿으면 안 돼요. 알았어요? 이젠 유기질